오늘날 한국 정치의 가장 문제는요,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가 그런데요. 정치를 하는 주역인 정치인, 정치인이라 보면 국회의원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국회의원들이 되지 못하면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인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는 하늘과 땅이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을 알고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은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비판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가 다 대중들의 뜻과는 벌어져 있다. 제가 이 대중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얼마 전에 민중이라는 표현을 한번 섞어 썼는지 어땠는지 기억도 잘 없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제 방송 안 본다 어떤다 하는데요. 아니 좌파들이 민중이라고 써서 그렇지 그 people이라는 부분을 대중이니 민중이니 국민이니 영어로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요. 그걸 가지고 좌파가 말 한 번 쓰면 그 말은 다시 안 쓴다라는 편협함에 대해서 저는 그런 사람을 거부합니다. 자, 어쨌거나 정치가 대중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다. 이런 걸 가지고 문 대통령이 지금 국민을 직접 민주주의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국민이 달아라. 촛불을 들고 국민이 나와라. 자, 정치가 국민과의 괴리가 멀어지도록 만든 사람들 중에는 문 대통령이나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주역들은 없는 겁니까? 그들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수 내부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보수 부분이요. 가장 내세우는 기본적인 보수의 가치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된 부분에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분배에 있어서의 시각을 첫째 보수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으로 삼고요. 두 번째는 이 차별에 대한 시각을 일정한 차별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보수냐 아니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분배에서는 이 분배를 통한 균형을 도모하는 게 좌파고요. 그리고 이 분배를 통해서 균형을 억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어떤 분배에 있어서 적절하게 이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강하게 있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정도의 차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도 보수고요. 또 성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근엄하게 대처하는 게 보수입니다. 제가 좀 이따 5부에서 마강수 교수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체로 그런 걸 가지고 보수를 이렇게 구분하는 시각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보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 없는 한국만의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가장 호전적이고 애척불허하고 지금 전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도 협박하고 이웃나라인 일본, 한국 등을 전부 협박하는 지금 21세기에 핵을 만들어서 너네 죽을래 살래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북한과 지금 한국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좁은 땅덩어리에 가장 강한 군사력이 집중 대치를 휴전선에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안보라는 문제가 보수의 다른 나라는 없는 아주 강한 가장 기초적인 보수의 원칙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될 바는 뭐냐? 그것은요, 안보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즉 한마디로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보수 정당의 알파요 오메가가 안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청와대에 또 방문해가 항의 시위를 하고 길거리로 안 다니던 길거리로 막 다녀요. 그래서 최근 한 몇 달간 TV나 신문을 꺼놓고 살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처음 보면 아, 안보가 문제가 되어서 저러는구나 생각을 할 건데 MBC 사장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9년 전에는 KBS 사장이 당시 이제 9년 전이면 어떤 정권입니까?
노무현 정권 때인데 체포영장 발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이 옹호하는 문제는 지금 보수가 언론의 홍보에 있어서 언론 보도에 있어서 틀을 거의 다 이 좌파한테 현 정권한테 뺏겼어. 그나마 보수를 옹호하는 언론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요. 그걸 옹호해 줄 필요는 있다고는 보지만은 김장겸이라는 사람이 마치 언론 자유의 상징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안철수 출마하니 도와줄 거 없냐고 했다라는 거 듣고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래도 안 되죠. 이쪽 편도 들었어도 안 되고 저쪽 편도 들었어도 안 되고 엄격하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이쪽 편이 대부분 저쪽 편을 드는데 이쪽 편을 좀 든다면 편을 들어서 약간은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맞다고는 보지만은 지금 보수의 가치라는 측면에 봤을 때 한국적 현실에서요. 안보가 대통령 이하 이 정권의 모든 외교 안보 라인과 수뇌부들이 그리고 군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금 북 6차 핵실험 이후에 뻔하게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보수를 지키자고 앞장서서 언론에 보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정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요즘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제가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한마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107명의 힘과 조직의 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안보를 지키는 데 집중하면서 가끔 MBC 사장 문제도 거론해야지. MBC 사장 문제를 이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시위하고 국회 보이콧하는 데를 쓰고 있다. 6차 핵실험 이후에요.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에 주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요. 일종의 시험 테스트라고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됐다라는 걸 가지고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치 정권에 대항한다라고 하려는 차에 주말에 핵실험이 터졌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들이라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자, 우리 잘 됐다.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아왔는데 협조해 줄 만큼 협조해 줬다. 근데 이제는 6차 핵실험 이후에 문 정권이 안보에 대한 시각을 대화 무슨 뭐 지원 이런 걸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에 협조할 필요도 없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몇 달 안에 국회 예산이니 국감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전면 국회 보이콧과 장애 거리 투쟁으로 나가겠다 하면서 그 안에 메뉴 중에 하나로 MBC 문제도 하고 또 문 정권의 파퓰리즘적인 의료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지금 6차 핵실험 이후에 보수단체들은 요즘 수사 대상이 다수가 되어가지고 거의 사라졌어요. 잘 보이지도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 살리자는 사람들만 주말에 길거리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 투쟁은 누가 해야 되는가? 자유한국당이 당원들 데리고 해야 될 투쟁이에요. 남일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투쟁을 안 하고 MBC 사장을 거론하고 다니는 이 형태를 보고 진짜 이자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이 만나서 문재인 정부 대북 운전성론을 비판했다. 또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 얼마 전에 무슨 대국민 보고대회 한다면서 한 보름 전에 다닐 때 쇼통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이랬는데 그 둘이 앉아서 문재인 씹는 게 아니라 길거리로 나와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자, 문재인 정권의 붕괴에서 안보 문제를 들고 싸웠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저는 이런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생겨요. 자, 결국 안보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갈 건데 우리가 안보를 걸고 전면 싸움을 벌였을 때 과연 유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북미 평화협정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이 되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사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또 안보에 대해서는요. 이들 스스로가요. 대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독자 핵 개발을 하자. 그때까지 전략 핵을 갖다 놔라. 우리도 ICBM을 만들자. 또 일본에 이야기를 해서 한국과 더불어서 이걸 같이 추진하자. 또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러 가겠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는 부분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입만 열면 홍준표를 비판한다 했는데요. 대선 때 잘 되기를 바랬지만은 메시지를 바꿔야 25% 이상 얻을 거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만큼 직접적이고 정말 가슴 아픈 훌륭한 충고를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니면 25% 절대로 못 넣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못마땅한 후보였지만은 잘 되기를 바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지했냐고 제가 비판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지금 홍준표가 대통령 외유 중일 때는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난번에 7월 초에 G20 갔을 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러시아 갔으니까 또 한 이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요. 이 나라 안보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안전빵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척 쇼를 해야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가다가 마지막에 방향이 보수에서 불리하게 틀어져 버리면요. 그때는 안 하니만 못한 거고 이 문제는 문재인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면 만약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위험한 승부를 하지 말자. 또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끝을 보려고 달라들다가는 한마디로 우리가 꼭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몸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좀 있으면 한 명씩 달아갈 겁니다. 권성동 의원 비서관 둘이 공공기관에 채용 비리가 있었다 하면서 또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하나씩 지금 보수 정당의 의원들 지도부를 날리기 시작을 하면요. 버틸 사람이 몇 명 되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들 앞에 뭘 하고 있다고 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특별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지금요. 국회에서 대북 결의안 하나를 채택하는데도 자유한국당은 MBC 문제 때문에 보이콧 해버렸고 그 대북 결의안 내용을 가지고 싸웠어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화, 운전자론, 평화협정, 베를린 선언에 대해서 반성하는 걸 넣자라고 자유한국당이 이야기를 하고 그걸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당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북 결의안을 채택을 부결시키면서 투쟁을 하고 보이콧을 해야 되는데 MBC 사장 문제로 보이콧을 한다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바른정당이 거기 들어가 갖고 거들면서 글자 몇 개 갖고 티격태격하는 쇼를 했습니다. 자, 저거가 당사자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유엔도 아니고 대북 결의안 하나도 비판 결의안 하나도 채택 제대로 그 내용 보세요. 죽도 밥도 아니지. 못하는 이 나라 이게 보수 정당이 이게 존재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요. 이 전부 건달 비슷한 상류 웰빙들이 한마디로 위를 차지해 가지고요. 바닥에 있는 보수 지지층의 대의를 완전히 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서민을 선거 때만 동원해서 자기들 텃밭이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야말로 이 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의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희생을 해서 싸우기를 겁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 겁을 내는 것은 왜 겁을 내요? 자, 자유한국당이 몰려가서 올인했는데 북핵 비핵화 그리고 독자 핵개발
자, 독자 핵 개발은 되지도 않을 거야. 벌써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한의 비핵화, 이거 결국은 안 되고 핵을 인정해 준 채 미북 간의 협상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 했다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대화로 가다가 미국하고 깨지든 가만히 우리는 앉아서 입으로만 비난만 가끔씩 하면, 가끔씩 그냥 하늘에다가 대가리 폭 숙이고 참호에서 총만 한두 번씩 꽝총만 쏘면 꽝이 지나가다가 한 마리 떨어질지도 모르고 독수리가 지나가다가 맞아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그거나 구워 먹고 기다리면 상대가 저절로 망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나서서 우리가 뭐라 했냐라고 떠들면 되지.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걸기에는 어디로 징계될지 모르고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산이 희박하거나 독박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안 끼어들려고 한 것이 저는 기본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라면요, 당의 의총을 소집을 해서, 안 그러면 긴급 전당대회를 소집을 했어요. 완전히 결의안을 하나 위임받겠어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지금 이 과정에서도 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북한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물러나라고 투쟁을 하겠다. 두 번째는요, 우리도 독자 핵 개발을 국회에서 관철시키고 이 부분이 되지 않을 때까지 국회 보이콧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국회 여러가 예산 심의하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당신들 집구석에 좀 더 갖고 가고 당신 동네에 좀 더 갖고 가는 거지, 그게 도대체 국민 삶하고 별 관계도 없습니다. 예산 심의한다고요, 무슨 국정감사한다고 잘한다고 야당 칭찬할 국민도 없어요. 그거 뭘 하고 둘러리 서고 자빠졌습니까? 그래서 국회 보이콧 하겠다. 그리고 무기한 투쟁에 돌입을 하겠다. 그러면서 정부가 독자 핵 개발을 받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요, 한국의 야당이 뭐하고 자빠졌냐고 미국 쪽에서 정말 한국을 걱정하는 지한파, 친한파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아니, 너가 좀 나자빠져야 우리가 미국 정부를 움직여서 한국을 보고 핵을 좀 만들어주자든지, 안 그러면 독자 핵 개발 대신에 전략 핵이라도 갖다 놓을게, 내지는 전술핵이라도 갖다 놓을게. 원래 말을 할 때는 100을 대고 질러야 10이라도 얻고 5라도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짓지를 않으면 줍니까? 전술핵을 하자고 하면 전술핵이 못 와요. 독자 핵 개발을 하자고 해야요, 이 판을 흔드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요,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아베를 좀 만나자 해서 홍준표가 아베 만나서, 그럼 아베 만나 줄 겁니다. 니하고 내하고 핵 만들자. 내가 총대 몇 개, 트럼프한테 면담 신청할게. 그러고요, 트럼프 만나자고 하면요, 트럼프가 안 만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좀 핵 독자 개발하게 원자력 협정 좀 그거 하고, 우리 NPT 탈퇴할 거니까 우리한테 대한 보복 좀 안 하도록 미국이 막아주라.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폐기 선언을 하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밀어붙일 거니까 한국의 이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다수다. 정권이 지금 저기가 잡아 있지만 41% 받아가 된 정권 아니냐.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30% 조금 넘었을 뿐이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서 바라볼 때요, 미국도 다양한 카드를 쓸 수 있죠. 자기들이 먼저 하지는 못하지만은 한국에서 상당한 세력들이, 그래서 정당을 불문해서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정당들과 바른정당도 들어오고 찬성하는 사람은 다 들어오고 국민의당이 안철수도 들어오라 해야지요. 그리고 시민단체와 국민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계속 주말마다 집회를 하면서, 그리고 몇 가지 강령을 정해야죠. 독자 핵개발, 평화협정 반대부터 주한미군 철수 반대, 전시작전권 철회, 그리고 북한을 막을 수 있는 방공망 구축, 이런 부분을 쫙 요구를 했어요. 또 우리도 뭐 ICBM 독자 개발, 그건 중국을 협박해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될 때까지 한 6개월을 싸우면요. 이 판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 핵이라도 몇 개 보내줄게. 라든지 안 그러면 원자력 협정을 개정 협상을 해보자라든지. 그리고 정부가 만약에 한국 정부가 끝까지 중간에 안 한다고 버티면요. 너네들은 북한을 위한 정부냐 뭐냐고 몰아붙이면요. 금방 국민 여론이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국민 여론이 7, 80%인데 보수가 안보를 가지고 싸워서는 이길 성산이 없다. 판이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는데 괜히 여기 나서기보다는 좀 가다 보면 정권이 1, 2년 지나면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때 우리가 그냥 가끔씩 비난만 하다가 주워 먹으면 되지. 왜 전면전을 거냐. 또 세게 싸우면 우리한테 칼이 들어와가 코낀 놈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갈 건데 나부터 잡혀갈지 모르는데 그런 일을 왜 하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 정당에 대표들이 코낀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비리가 있거나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 잡아가고 단체들 잡아가니까 다 쫄아가지고 그냥 바짝 엎드려가 안보 투쟁을 못하고 있는 기본적인 실체 본질이 두려운 거. 그 두려운 거는 개인적으로도 비리가 있어서 두렵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싸움을 이길 건가 판단하기가 두렵고 괜히 여기 올인했다가 판이 이상하게 끝나버리면 나라는 망하든가 말든가 관계없지만은 나와 내 정당은 망할까봐 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결과에 관계없이요. 국익을 위해서 보수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보 지켜야 되고 미군이 있어야 되고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요. 죽을 각오로 거리에 나가서 투쟁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그 진심을 알아줄 거고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줄 거면서 정부가 가세해서 우리 미국을 쪼고 일본을 같이 하자고 끌어들이면 그야말로 이 와중에서 정말 안보를 사이에 놓고 한일 동맹도 튼튼해질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많은 양보들을 해서 핵 개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추구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두려워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문제가 우리 쪽에 불리하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아무도 앞장서지 않고 버려놓고 있고 북한은 자기들 카드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협박을 하는데요. 한국에 누구 하나 나서서 그걸 하자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흔히 보수 팔아서 재미 제일 많이 본 이 보수 정당들 권력 얼마 전까지도 5달 전까지도 권력을 누리던 이자들은요. 지금 MBC 사장 구하자고 제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비판을 하면 저를 비판합니까? 이걸 비판하는 저를요. 정말로 눈 똑바로 뜨고 살고요. 개돼지가 좀 되지 맙시다.